자, 제가 아까 좀 빠르게 하고,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좀 빠르게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구 그라디언트에는 반사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사광이 있어야지만 입체감이 들어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만 했을 때 입체감이 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반사,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좀 더 밝은 부분이 있어야지만 입체감이 들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과 같은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더 반사광과 그다음 어두운 부분이 닿는 부분 때문에 훨씬 더 그 구에 대한 느낌, 입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는 원형으로 구 그라디언트를 해준 다음에 흐린 값을 넣어서 그림자가 퍼지는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중간 과제에 넣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구의 입체감이 느껴져야 되고요. 나머지 컬러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자, 이거 복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칠 건데요. 레이어 병합. 그럼 이제 레이어가 하나가 됐어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밑에 있는 레이어는 잠깐 눈 감겨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화를 줘볼게요. 컨트롤 U 눌러서 색조하고 채도, 다 색상화 체크를 하면은 어떤 임의의 색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색상화에서 내가 뭐 밝기를 좀 밝게 해주고 싶다. 나는 색을 내가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다. 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구로 만들 때는 여러분이 입체감 있는 구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서 제출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채도를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색조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게요.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의 핑키한 느낌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고, 뭐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고 나는 그림자를 별도로 또 해주고 싶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블랙으로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들만의 컬러로 색을 넣어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됐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4번 저장할게요. 그리고 JPG로 저는 저장을 JPG로 해주고요. 6-4번으로 해줄게요. 자, 9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이따가 넣어줄 거니까 꼭 만들어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 과제 합성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자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입혀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을 먼저 모자만 해줄게요. 선택을 모자만 해주고, 약간 오버가 됐다. 이런 거는 Alt키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없애주면 되겠죠. 제가 브러쉬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 해줄 건데,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여러분 아마 무지개라는 컨셉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 해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고, 이 그라디언트는 원형으로, 그래서 제가 중심점을 위에서 아래로 원형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합성해주면 너무 어색하죠. 자, 이 어색한 합성을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라고 해가지고 색상 번도 있고 선형 번도 있고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보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색상 번.
뭐 너무 강한가? 음, 오버레이로 할까요? 저는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해주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합성할 때 굳이 나머지 배경은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좀 작게 할게요. 이렇게. 다 됐으면 이미지 자르기, 그리고 파일에서 저는 4번 저장할게요. JPG로 해서 실습에다가 6-5번에서 마무리할게요. 6-5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로 합쳐서 이제 중간 과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까지 6주차 작업을 했는데, 자, 6주 작업을 했는데, 작업한 거에서 특히나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창작이 드러나는 것들은 무조건 필수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파일 하나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파일이 있어야 돼 가지고요. 컨트롤 N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은 아마 여기 위에 보면은 그 인쇄 뭐 아니면은 뭐 국제 용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포토 이런 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저는 국제 용지로 할게요. 국제 용지. 그러면 A4가 나오거든요. A4 같은 경우는 210mm에 297mm인데 국제 용지로 해주면은 해상도를 인쇄용 해상도로 잡아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해상도가 낮아요. 근데 이 국제 용지로 해주면은 인쇄용 해상도로 잡아주는데 저는 이 인쇄용 해상도를 150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300으로 하면 너무 커가지고 일단 150.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자, 이제 그러면 자, 요거는 A4 사이즈의 세로 타입인데요. 우리가 합성해서 작업하기에는 가로가 좋아서 자, 요 파일을 가로로 돌려볼게요. 가로로 돌리기 위해서 이미지에 보면 이미지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미지 회전에는 내가 가로 타입을 할 거기 때문에 90도만 돌아가면 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자, 여기다 이제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를 가져올까요?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우리가 실습했던 결과물만 보면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은 대부분 PSD 파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1번 볼게요. JPG 같은 경우는 봐봐요. 내가 JPG랑 비교해서 볼게요. JPG 같은 경우는요. 그냥 파일 하나만 가져오면 돼. 이렇게 그냥 끌어다가 한번 갖고 오면은 바로 가져가죠. 한 장이니까. 그런데 PSD 파일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가져오면은 선택된 레이어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 삭제하고 삭제해 볼게요.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PSD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지켜주세요. 레이어를 병합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선택을 전부 다 해줘야 되겠죠. 모든 선택은 선택에서 컨트롤 A예요. 자, 컨트롤 A. 자, 컨트롤 A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여러 개 있으면 레이어를 병합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C가 아니고요. 위에 편집에 보면은 컨트롤 Shift C예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 장으로 병합해서 복사.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병합해서 복사. 컨트롤 Shift C 눌러서 레이어 병합한 상태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레이어가 여러 개 뭐 수십 장 있더라도 한 장처럼 같이 붙여넣기가 되니까 고거 꼭 유의해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장한 게 대부분 다 JPG지만 이 이후부터는 다 JPG 여러분들은 지금 PSD 파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PSD 파일을 가져올 때는 꼭 레이어 병합해서 컨트롤 C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C 고거 작업해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레이어 병합해서 갖고 온다고 가정하고 작업한 것들을 좀 가져올게요. 일단 요거 중요하죠, 요거. 이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는 컨트롤 A로 안 하고요. 요만큼만 갖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C여야 돼요.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저는 요것만 갖고 올게요. 자, 지금 너무 크니까 축소를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T 눌러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하는 것들은요. 지금 다 사이즈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크기 줄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파일이 작업했던 게 있고 요거 있죠, 요거. 자, 또 주의할 점. 이 파일을요. 그대로 파일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크기를 이렇게 음 줄일 수 있지만 레이어가 달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갖고 와서 합성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 레이어가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이 레이어를 레스터화해서 풀어 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근데 지금 과제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뭐 과제할 때는 뭐 이렇게 갖고 오든 내가 이걸 따로 갖고 와서 여기다 가져오든 뭐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컨트롤 T 크기를 줄여서 맞춰서 밑에 웬만하면 밑에 라인을 맞출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크기를 줄인 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자, 일단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나는 이거를 바로 갖고 오겠다. 편한 걸로 하세요. 바로 갖고 온 사람은 여기서 바로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결과물에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길이는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만의 길이는 다르니까. 크기를 바로 넣은 거는 바로 줄일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건 뭐 작업할 게 많았잖아요. 이 파일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저 커피잔 합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투명 처리해서 갖고 왔던 투명 배경 요것도 여러분 작업한 게 필요하니까 요 작업은 그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합성했는가를 볼 거니까 바나나는 꼭 필수로 해 주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작업을 해 주고요. 크기는 웬만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그 A4 가로 타입에 맞춰서 해 줄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맹덕흠 학생이 우리 여기 과제하는 예제가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그 카페에 있어, 카페에. 우리 카페에 포토샵 주소는 오픈 채팅방에 주소 나와 있어요. 포토샵 카테고리 들어가서 3번 보면은 여기 4, 5 우리 지금 4번 다운로드 받았고 3 번, 2번 그리고 1번 여기 1번 다 우리 여기 카페에
포토샵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1번, 2번, 3번, 오늘은 4번, 62번에 있어요. 62번에. 여러분 이거는 갖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름 쓴 거,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 준 거. 엔터. 이것도 다 붙여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부터 먼저 할까요? 내가 요거 해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얼굴 합성하는 거. 근데 요거는 얼굴 합성은 내가 준 사진 말고 여러분들만의 사진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요, 내가 볼 때 굳이 이렇게 다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할게요. 얼굴 작업한 것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얼굴 작업한 것만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C 해야 돼요. 컨트롤 C 하지 말고. 저는 요거를 이동 툴로 가지고 올게요. 구 중요해요. 구 해주세요. 이 레이어가 위에, 위치를 맨 위로 잡을게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맨 위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쿠션은 뭐 어렵지 않고 합영했고요. 여러분이 환상적인 이미지로 그, 블러 값 넣어서 했던 거는 뭘로 할지 궁금하니까 이것도 하나 하라고 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나는 이게 좀 사이즈가 작지만 여러분들은 사이즈가 클 수도 있어서 어딘가에 넣어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귀퉁이에 넣어볼게요. 컨트롤 T,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편집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로우니까 편집은 자유롭게 해주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한 합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과제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여백 좀 있고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하다 보면은 저랑 막 어긋날 거예요. 근데 어긋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작업했던 거를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눈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기 줄이는 게 어떤 사이즈로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백은 다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크기 대략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의 파일에 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한 거는 저장을, 자, 파일에서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다른 이름 저장해 주는데,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JPG로 해주면 돼, JPG로. JPG로 해주는데,
다음 주가 지금 작업하는 게 이제 7주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먼저 이름, 여러분들 이름 언더바 학과 적으세요. 학과. 그럼 뭐 시각 디자인이면은 CD 언더바 여러분들 학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제. 여러분 이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과, 뭐 작업치료학, 뭐 시각 디자인, 그냥 학과는 이름 다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제. 네, 제출해 주는 거는 JPG로만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 퀄리티는 뭐 특별히 낮추지 말고 일단은 최고로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거 작업한 PSD 파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 이 PSD 파일은 이거는 우리 시스 폴더에 07번으로 할게요. 07번. 왜냐면 다음 주니까. 07번. 이게 다음 주에 7주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짜가 어 다음 주 23일은 수업이 없고요. 30일 날은 접속할 거예요. 그래서 23일은 수업이 없고 대신에 이 시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제출한 걸 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출 이메일은 제 이메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만 지금 그 중간 과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보낼 때는 제목에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제목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음, 내가 지금 이게 포토샵 수업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제목에다가 PS 한 번 더 붙여주세요. 제목에는. 제목에. 내용은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첨부 파일이 중요하니까 꼭 첨부 파일로 해주세요. 첨부 파일. 첨부 파일로. 첨부 파일은 그냥 여러분들 이름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거. 내가 지금 여러 학과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 알아야니까 제목을 일단 PS를 해주고 제목은 요렇게 해주고 제목엔 이 JPG 없어도 되겠네. 음. 제목에만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과제인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요것만 해주고 중요한 건 첨부 파일의 확장자가 JPG여야 돼요. 제출 마감은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해도 돼요. 제출 마감은 다음 주 23일, 4월 23일. 시간이 우리 수업이 원래 9시 반에 끝나니까 10시까지로 할까요? 그러면은 10시니까 22시까지 할게요. 어, 이게 중간 과제고 4월 23일 출석이에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제출 일찍 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어,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을 넘으면 내가 과제 안 받을 거니까 시간 안에만 작업해주면 돼요. 중간 과제 제출하는 거에 혹시 질문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못했다. 그러면 그런 건 빼두세요. 잘 못해서 넣어도 되냐? 뭐 그런 거는 잘 못해도 좋으니까 넣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이름 지정해가지고 보여주긴 하는데
뭐 노트북 망가진 걸로 또 안 보여주고. 지난번에 황성우 학생이었나? 노트북 망가져 갖고 못 보여준 학생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또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또 핑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을 지금 중간 과제 때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게 기말되면 또 막 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간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기말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과제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제는 여러분 있어야지만 여러분 정보 인증되니까 꼭 제출을 해 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질문 없으면 나머지 진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인제 그러면 아까 했던 게 인제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나머지 작업들은 인제 기말 때 제출하는 것들이죠. 음 그러면 제가 잠깐 요거 공유 중지하고 과제 체크 좀 할게요. 성호 학생 저한테 과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과제 과제라는 게 혹시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그 이루어졌던 과제 보여드리면 되는 걸까요? 네네네. 일단 제가 녹화 좀 중지할게요 그러면. 과제 확인 좀 하게.